오늘은 어린 시절에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왜 어른이 되면 외롭고 삶이 버거워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영리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늘 막혀 있고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 속에 살고 있을까요? 어릴 때 그들은 늘 칭찬을 받았죠. 넌 정말 똑똑하구나.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들은 당시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칭찬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찬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그들을 가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때 천재라 불리던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의욕을 잃고 인간관계에서도 늘 한 발 늦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는 스스로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똑하고 유능하며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고립감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눈앞에서 흘러가는데 자신만 그 바깥에서 관찰자처럼 서 있는 느낌.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영리한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며 자라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 믿음은 어릴 땐 자신감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 자체가 올가미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그 정체성은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을 가두는 함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 본능의 결과, 어린 시절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한다면 그 순간부터 벗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우리의 정체성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에 집착하죠. 예를 들어 나는 포켓몬을 좋아하는 아이야. 나는 치킨을 제일 좋아해. 이런 말들은 유치하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정체성은 그렇게 단순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어른들이 붙여준 작은 꼬리표들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수많은 꼬리표 중 아이의 인생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다. 이 한마디는 마치 스티커처럼 마음속에 붙어버립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가 반복해서 말하죠. 그럴수록 아이는 점점 그 말을 자신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게 됩니다. 나는 똑똑한 아이야. 그 믿음은 오랫동안 달콤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 말 덕분에 칭찬을 받고 주목받고 특별 대우를 받았죠. 세상이 마치 조금 더 쉽게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빨리 이해하고 결과도 더 좋고 언제나 똑똑한 아이로 주목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대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넌 정말 똑똑하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당신의 노력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이지 않고도 해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박수를 보낸 거죠. 빨리 문제를 풀 때,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때,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할 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잘못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모든 걸 쉽게 해내는 사람처럼 보일 때 생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았죠. 진짜 똑똑하다면 어려운 일은 없어야 해. 그 생각이 어른이 된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그걸 단순한 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곧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다면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질문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도전을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손을 들지 않고 이길 확률이 낮은 게임은 시작조차 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꿈은 아예 꾸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아챌까 봐요. 사실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안전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잘하는 일만 합니다. 익숙한 길만 걷습니다.
완벽한 똑똑한 아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데 당신은 여전히 안전한 상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상자는 처음엔 따뜻하고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고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라는 사람은 결국 지식과 두뇌 위에만 세워져 있었구나.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멍청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흠집 하나 없이 지켜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그 완벽함을 지키려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뒤처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도 멈추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부딪히고 어색한 순간을 지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땀 흘릴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런 순간들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한 걸음씩 물러난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배우고 성장할 작은 기회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잘 못할까봐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낯설게 보일까봐 새로운 운동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팀 프로젝트도 피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천천히 세상의 흐름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언제 그랬는지도 모른 채 혼자만의 조용한 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무기, 즉 지성을 꺼내듭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느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상대의 말투와 표정, 행동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해석하죠. 그렇게 만들어낸 건 일종의 이성적인 공감, 즉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공감입니다. 겉보기엔 꽤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분위기도 읽을 줄 알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속은 늘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대화란 그저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늘 계산해야 하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 표정은 어떤 뜻이지?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까? 머릿속은 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자연스럽고 즐거워야 할 소통이 이젠 하나의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잘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잘하지 못할까봐 당신은 점점 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은 깊고 조용하게 뿌리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머리로 해결하려 합니다. 감정을 이성으로 다루려는 시도, 자존감을 논리로 메꾸려는 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설득하죠. 난 괜찮아. 이건 별일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민감해서 그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분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감정을 치유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문제를 푸는 데엔 유용하지만 상처난 마음을 꿰매는 실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신을 위로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질문은 결코 머리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마음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불행히도 많은 똑똑했던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자라는 법은 어린 시절 어딘가에 두고 온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통증이 너무 예리해질 때, 고독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짙어질 때, 마지막으로 남은 방어 기제가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들은 나만큼 깊지 않아. 그런 얕은 관계에는 어울리지 않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울타리일 뿐이죠. 당신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믿어야 나는 혼자야 라는 진실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지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어적 자존심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면이야말로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가장 깊게 고립시키는 덫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세상 사이에 두꺼운 벽을 세웁니다. 연결되고 싶어도 그 벽이 당신을 가둡니다.
왜냐하면 진짜 연결은 겸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서야 합니다. 강한 모습뿐만 아니라 약한 나, 흔들리는 나, 상처 입은 나를 보여줄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똑똑한 아이로서의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지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능을 나의 존재 가치로 삼는 것은 가장 은밀한 자기 파괴입니다. 모든 게 나에겐 쉬워야 해. 이 생각이 당신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당신은 도전도 실패도 성장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천재의 환상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발전을 멈추고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라냅니다.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더 똑똑해지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성장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 보일까?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대신 불편함을 허락하세요. 완벽하려 애쓰는 대신 서툴러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결과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존재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분명히 어색할 겁니다. 실수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이렇게 속삭였죠. 넌 특별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냥 사람이라서 가치 있는 존재야. 그리고 사람이라면 헷갈려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인간으로 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전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서툴더라도 지금의 나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막혀있는 느낌, 공허함, 혹은 세상과의 단절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평생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다음의 나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곳이 바로 다시 시작할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놓아주세요. 누구에게 인상 깊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그저 진짜의 나로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짜로 나답게 등장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비록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낯설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즉 늘 남들보다 위에 서 있으려는 그 버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다시 느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연대감입니다. 그건 누군가보다 나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애써 쟁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 세운 높은 단 위에서 내려와 세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곳에는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진짜로 보여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로 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혹은 당신이 지금 이 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그 느낌을 나눠주세요. 아마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